안녕하세요. 배우니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4시 라이브는 한양대학교 조동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조동찬의 오픈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수님이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오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제가 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네. 잠을 잘 자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 잠을 잘 자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몸은 잠을 안 자면 못 버티도록 반드시 잠을 자도록,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눈꺼풀을 아주 무겁게 만드는 그런 기전이 작동하는데 그게 망가진 거잖아요. 네. 아주 강력한 기전이 망가졌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데미지들이 누적됐다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잠을 단번에 이렇게 자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잠자는 메커니즘 깨졌으니까 나 잠 못 자니까 불면증 있으니까 그냥 둬?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번 시간에 또 잠의 중요성을 네. 좀 알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잠은 중요하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여기 비욘디 채널 보니까 여러 수면 전문가들이 수면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그러니까 현대 의학적인 방법들은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럼 내가 설명할 건 뭐지? 민간요법. 그분들이 설명해 주시 않은 민간요법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민간요법은 전부 다 제가 시도했거나 네. 시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시고 계신 것들이군요. 제가 시도했거나 네. 시도하고 있거나 하는 거예요. 네. 네, 질문 나오는데 바나나가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는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직전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치거나 영도식도염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일단 자기 전에 배불리 먹으면, 그리고 잘 때 눕잖아요. 네. 누우면 당연히 위에 있던 음식물이 식도로 그렇죠. 넘어가기 쉽죠. 그리고 어떤 포만감이라는 게 잠을 재울 수도 있지만 밤에는 포만감이 약간 오버된 포만감은 잠을 방해할 수 있고요. 네. 혈당이 떨어지면 잠이 오니까 혈당을 채워주면 잠을 잘 잔다. 잠잘 때 혈당, 잠이 안 오도록 혈당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질병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바나나가 어쨌든 포타슘, 칼륨이라고 하죠. 칼륨이 많으니까 잠이 잘 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이 먹으면 잠을 잘 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수면 도움의 목적으로 처방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따뜻한 우유도 효과가 진짜 있나요? 따뜻한 우유하고, 저는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예전에는 제가 학생 때 잠을 잘 잤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죠. 이과대학에서 배울 때. 저는 어려서 무엇을 먹더라도 잠을 잘 자는, 그때는 따뜻한 우유를 먹지 않더라도 잘 자는 것이고. 그냥 잘 자는 네. 스타일이셨던 거죠. 네. 굳이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우유가 효과가 있다면 따뜻한 우유나 차가운 우유나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따뜻한 우유는 따뜻함과 우유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차가운 우유를 마시면 별로 잠자는 효과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유보다는 따뜻함이 잠자는데 효과가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따뜻함도 사실 우리가 내가 따뜻하게 느껴야 돼요. 내가 덥게 느끼거나 내가 네. 춥게 느끼면 잘 못 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중심 체온하고 되게 관련이 있는데, 네. 심부 온도하고 되게 관련이 있는데, 심부 온도에 적딱 맞는 것일수록 잠을 잘 자는 그런 실험들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굳이 얘기하자면 따뜻한 우유 중에서 효과가 있는 건 따뜻함이다. 그리고 나의 심부 온도, 일반적으로는 36.5도에서 7도 사이죠. 네. 그 정도의 음료, 그러니까 사실 뜨끈한 게 아니라 미지근한 거죠.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은 물이든 우유든, 그다음에 뭘까요? 차든 네. 그렇겠죠. 따뜻함이다. 우유보다는 그런 거고요. 또 자기 전에 맥주 한 캔 먹어요. 근데 술 먹으면 좀 잠이 잘 오긴 하잖아요, 사실. 네. 내가 진짜 이건 뺐는데 그래도 이거. 네. 아니 사실 술 마시면 네. 졸리잖아요. 또 맞아요, 과음하면. 실제로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어렵게 쓰면 술은 네거티브 시스템은 네거티브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일찍 잠들게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패스웨이는 방해예요. 인면 자체는 도움이 줄 수 있다 이거죠. 인면 자체는 이건 이제 인면의 관점 저희가 아니라 네. 각성을 잠재우는. 각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면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네. 나의 각성, 얼라텀을 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라고. 그러니까 인면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면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패스웨이가 달라요. 인면의 패스웨이와 술이 이렇게 각성을 억제하는 기전은 달라요. 패스웨이가. 네. 물론 이제 현대의학이 뇌를 얼마나 한다고 제가 이제 사실 뇌에 대해서 떠들 때가 제일 제가 좀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왜냐면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래요. 사실 지금 현대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막 바뀌어왔어요.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절대 팩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지금 시점에서 술이 갖고 오는 이런 잠의 기전은 각성을 억제해서 마치 인면이 드는 효과처럼 느끼지만 다른 거고 네. 인면으로 과정 들어갔으면 잠 잘 자겠죠. 그렇죠. 인면의 과정이 아니니까 각성이 연락된 거라서 인면으로 간 게 아니니까 당연히 깊은 잠으로 가는 패스웨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에 맥주 한 캔 정도 먹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고 싶냐? 아니요. 그게 행복하다며. 네. 오늘 뭐 짜증났어. 하는데 냉장고 딱 열었더니 맥주 캔이 보여. 시원한 맥주 딱 한 잔. 시원해. 네. 더운데 또 시원해 보여. 그렇죠. 또 맥주 시원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좀 맛있잖아요. 그리고 술 중에서는 가장 저는 부담스럽지 않은 술이 맥주라고 생각해요. 뭐 양주보다 그다음에 소주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근데 도수가 또 낮기도 하니까 부담 없이. 그래서 사실 요 맥주 한 캔 이걸 넣을까 말까를 오늘 민간요법을 하다가 말자. 이거는 하게 되면 비난해야 되는데 비난할 수 없어. 이거는 너무 큰 즐거움을 주니까. 술을 권장하는 얘기가 또 될 뻔하니까. 네. 하지만 다릅니다. 근데 한 캔 정도야 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드셔도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지금 네. RCVS 진단받은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거 제가 제가 지금 확인해 볼게요. 네, 이게 인면이 게시판에... 이동된 그 장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잠깐만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 게시판에 미리 질문 주셨는데 정경혜님께서 죄송해요 제가 RCBS 진단받은 지 한 달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지난번에 가역성이군요. 리버서블 세레브랄 바소컨트롤 신드롬 김영서 교수와 했던 그런 거네요. 일단은 또 올 수는 있다고 해요. 그때 김영서 교수님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가역적으로 뇌혈관이 좁아져서 두통을 급작스러운 벼락 두통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했죠. 네. 제가 레지던트 신경외과 전공이 딸 때만 해도 전문의 딸 때만 해도 없던 질환이에요. 새로 생긴 건가요? 그 이후에 이 질환이란 게 새로 생겨서 지금 갑자기 머리가 벼락 두통이 생겼는데 병원에서 CT, MRI 다 찍어도 이상이 없어서 그런 환자들을 모아서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혈관이 좁아진 거예요. 뇌혈관이, 말단혈관이. 그런데 이게 영구적이지 않고 얘가 금방 또 되돌아와요. 또 약을 잘 처방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지금의 요게 이제 새로 생긴 거라서 펄머넌트한 트리트먼트 뭐 프로토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제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재발할 수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약을 계속 복용하거나 그러면 나을 수 있고요. 또 그 프로토콜에 제가 석 달이라고 들었는데 석 달 정도 뭐 복용을 하면 재발률은 줄어든다. 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정교희님 질문에 대답이 됐나요? 아니면 지난번에 그 벼락두통 김영서 편 우리 비욘디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편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음도 부자님이 이거 술을 마시고 자면 꼭 새벽 3, 4시쯤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든데. 네,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일찍 깹니다. 정상적인 인면 과정이 아니라 얘는 얘대로 가고 또 나는 거기서 가죠. 그래서 사이클을 원래 1시간 반 정도 되는 수면의 사이클을 4-5번 정도가 돌아야 정상적인 수면인데. 네. 근데 이거는 한 3-4번에 끝일 경우가 많아요. 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술에겐 좀 미안하지만 술아 너는 우리의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척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의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잠을 위해서라면 술은 적게 드셔야. 그러니까 근데 맥주 한 캔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술에 대해서는 맥주 한 잔에 네. 한 캔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매일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매일이면 안 되고 아주 가끔 더울 때 뭐 이럴 때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좀 질문 살펴봤고요. 시청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민간요법 여러 가지 좀 준비해 네. 주셨다고 하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요법. 예. 멜라토닌이죠. 네. 왜 멜라토닌이 민간요법이야? 예, 민간요법입니다. 멜라토닌 저도 2018년에 미국 가서 가장 먼저 미국에서 마트에서 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 가장 먼저 구입한 게 저도 멜라토닌이었습니다. 열심히 먹었죠. 멜라토닌 먹으면 나의 수면장애 극복되리라. 효과를 근데 좀 보셨을까요? 그냥 다 못 먹었어요. 사놓은 걸. 네. 사놓은 걸 다 못 먹었어요. 아니 멜라토닌은 뭐야? 밤의 제왕이라며. 그러니까 불을 끄면 어두운 상태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수면을 유도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얘는 수면을 유도하는 거예요. 네. 유도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멜라토닌이 충분한 상태에서 얘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그 뇌에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그 내 몸속의 멜라토닌과 그게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바깥에서 들어온 멜라토닌이 똑같이 작용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원래 음식 속에 있던 사과에 있는 비타민 C와 네. 우리가 이것과 가장 유사하게 만든 인공으로 만든 비타민 C 있잖아요. 우리가 섭취하는 비타민 C는 성분으로 따지면 거의 똑같지만 효과는 뭐 몇백 배, 200배 넘게 차이 나거든요. 천연과 합성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왜냐하면 사과 속의 비타민 C는 그 안에 있는 여러 다른 보존 물질들 있잖아요. 여러 네. 물질과 합해져서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가 200 몇 배 차이가 나요. 이거는 1980년대 이미 네이처라는 되게 좋은 논문에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자연 속에 있는 그 전체의 음식과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뽑아낸 것과는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고요. 이건 벌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벌꿀도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분이 뭐죠? 무슨 톡신 뭐예요? 네.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것만 따로 떼내서 해봤더니 벌꿀만 못해요. 그 자연 속에 있는 여러 조합된 어떤 이런 것들을 가장 좋은 거를 뽑아내는 개념은 다르다는 건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거는 그게 다르다는 그런 여러 식품에서 그러니까 통으로 된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아냈을 때 효과는 다르다. 이건 논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영양제와 식품의 차이인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비타민 D도 마찬가지죠. 비타민 D도 돼지비계의 라드라고 하는 거기 비타민 D 많잖아요. 돼지비계를 먹었을 거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타민 D를 영양제로 구입했을 때하고 우리 몸에서 흡수 작용이 다르다는 것은 그건 이미 입증됐습니다. 못 먹은 거냐 안 먹은 거냐? 아니 못 먹을 것까지 없지. 안 먹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알약 같은 건데 별로 먹는 게 도움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좀 찝찝하고 그래서요. 굳이 먹을 필요 있나 싶어서. 네, 멜라토닌은 하나를 먹으면 잠이 들지 않고 아침에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힘듭니다. 저도 이것 때문입니다. 왠지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멜라토닌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럼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멜라토닌에 대한 유명한 실험이에요. 네. 이게 여기 이제 가로가 슬립 에피커시니까 잠의 효율을 증대시켜 주는 거다. 그런데 이게 낮 그리고 밤이에요. 그런데 낮에는 어쨌든 효과가 둘 다 하나 0.3mm, 5mm는 엄청 많은 거죠. 네. 효과 없었고요. 밤에는 약간 효과가 있었어요. 5mm짜리는 0.3mm짜리는 밤에도 없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멜라토닌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연구는 55세 이상 노인에서 연구한 겁니다. 네. 젊은 층에는 안 맞아요. 그리고 요 연구가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많다면 멜라토닌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런 연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유튜버에서 멜라토닌 먹으면 자 꿀잠 잘 잡니다. 온다. 이런 거 제가 오늘 갖고 오려다가 이제 일단 지워야 되니까 TV 방송에서 되게 많더라고요. 네. 건강 프로그램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고 그분들한테 또 비난이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네. 실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걸 가지고 보니까 뭐 5mm 먹어도 그렇고 0.3mm가 0.3mm는 사실 근데 약간 더 그 잠을 잘 에피커시를 슬립의 수면의 질을 좋게 하긴 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으니까 이건 아닌 거죠. 요거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어요. 위에 거는 5mg. 근데 이 정도 연구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에요. 미국 네. 학회 수면 연구의 가이드라인인데 나머지 이제 무슨 우리가 하는 모든 약들 있잖아요. 네. 우리 여기 졸피뎀도 있죠. 졸피뎀은 유주 사용할 수 있다고 서제스트하죠. 졸피뎀. 그런데 졸피뎀도 뭐냐면 사실 위크예요. 위크란 게 약하다. 아, 사용을 효과가요. 권장하는 게 강력하게 권장하지는 않고 약하게 권장한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전부 다 위크죠. 위크. 네. 예. 우리가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제를 처방하는 게 아주 강력한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면제로 불면증은 수면제로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다. 약간 도움받는 정도, 그것도 단기간에 쓸 수 있는 거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뭐라고 권고되죠? Not use. 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서는 불면증 목적으로 멜라토닌을 사용하는 거는 권장되지 않는다. 니다 이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또 트리토판이라는 것도 이 단백질도 많이 나오는데 네, 혹시 여기 얘기도 채팅창에도 있더라고요. 트리토판 트리토판도 좋다고. 뭐라고 돼 있죠? Not Not use. use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요법으로 갖고 온 겁니다. 아. 저도 사용해 봤고 그리고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네. 아니지만 실제로 폭을 높였을 때 우리가 불면 목적으로 멜라토닌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가이드라인에도 not use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멜라토닌 이제 하나 왔고요. 네. 자, 그럼에도 이건 이제 뭐냐면 대표적인 메타 분석 여러 가지 이제 이 멜라토닌에 관한 연구를 다 모아서 한 거죠. 네, 종합해서. 잠드는 시간은 약 7분 정도 단축했고, 그러니까 입면 시간을 단축하는 거 있어요. 특히 밤에 총 수면 시간은 약 8분 정도. 되게 약한 거죠. 8분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그렇죠. 한 정도죠. 사이클이 안 네. 되니까 한 사이클이 한 1시간 반이라는 정도라고 했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8분이면 좀 그렇죠. 미미하죠. 그리고 그렇죠. 수면 효율은 아주 소폭. 그렇기 때문에 not use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이제 없는 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차 적응 있잖아요. 시차 적응일 때는 이 시차 적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이건 권장합니다. 아, 네. 수면 목적 시차 적응. 그러니까 이거는 0.5에서 5mg 정도고요. 현지 시작 기준, 현지에 도착했을 때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고요. 그리고 도착 당일부터 2에서 5일 넘지 마라. 5일 넘지 마라. 이 정도 써서 만약 시차 적응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시간을 앞당기는 여행의 효과가 있습니다. 늦어지는 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시차를 앞당겨야 되는 거. 그다음에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라고 해서 수면이 이제 낮에 자고 뭐 이렇게 일찍 자고 막 하거나 늦게 자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새벽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경우에 이때도 이때는 뭐 약으로 처방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일부 교대 근무 때도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근데 교대 근무라는 게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교대 근무 때 인디케이션을 보고서 뭐야 교대 근무에 뭐 쓰지 말라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대 근무는 사실 되게 장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대 근무에 대한 현대의학적 해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떤 다른 걸 하게 해드려야 되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상을 좀 드려야 된다. 야간 당직 하시는 분들, 네. 소방관 선생님들, 병원에 응급실 당직하시는 하시는 분들, 군인들 이런 분들. 저는 야간 대기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더 높게 가치를 둬야 된다. 야간에 응급 대기하고 있는 응급 환자 처치하는 의료진들도 마찬가지고. 몸의 리듬을 강제로 역행하고 있는 거니까 네. 또.
그리고 아까 요 연구에서 보듯이 일부 55세 이상 노인에서는 그런 5mg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데 이때도 뭐냐면 최대 성게 13주입니다. 13주. 자, 유튜브에서 ASMR, 네. 빗소리, 파도, 소리 백색 소음을 밤새 틀어놓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귀와 뇌가 밤새 쉬지 못해 청력이나 뇌 건강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일단 큰 소리 안 됩니다. 큰 소리 안 돼요. 그리고 ASMR이 막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종류가 좀 엄청 많더라고요.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부터 막 잔잔한 근데 소리도. ASMR은 이게 사실 좀 끄집어 별로예요. 별로. 근데 빗소리, 파도, 백색 소음은 ASMR보다는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거 이제 나중에 이거 나오니까 이렇게 요 중성 백색 소음은 이것이 냉정하게 수면을 잘 자게 해주는 그런 거에는 논란이 좀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백색 소음이 빗소리, 파도 소리 이게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안정감을 느끼지 않는 난 빗소리, 파도 이게 안정감을 느끼지 않는데 계속 억지로 참으면서 들어야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빗소리, 파도 소리, 무슨 낙엽 떨어지는 소리 사람에 따라 다르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다. 그러면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나 이거 계속 신경 쓰여. 그럼 하지 마세요. 소음으로 느껴진다. 네. 그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네. 잠이 올 때까지 네, 수환씨님. 양을 세거나 억지로 침대에 누워 버티는 행동이 오히려 뇌를 각성시킨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버티는 행동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칠 때 수면 위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억지로 침대에 누워 버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침대는 누워 있어도 되는데 억지로 버틴다는 것은 나에게 압박감을 주는 거잖아요. 잠을 자야만 한다 이런 압박감이죠. 압박감을 주지 마요. 그 다음에 저는 뭐냐면 양을 그냥 세는 건 저에게 하나도, 그러니까 뇌를 피곤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양을 저는 거꾸로 세요. 막 1000마리부터 센다든지. 1000마리서부터, 근데 1000마리 999, 998 하는데, 근데 1로 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 빼기 했다가 7까지 빼요. 어려워지는데요. 근데 이 7도 패턴이 있으니까 70하면 또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거는 뇌를 사용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양을 뒤로 세는 게 1000부터 세 가지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하면 괜찮겠지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 500 몇십 마리 이렇게까지 안 된다. 그럼 이건 하지 마시라. 맞아요. 오히려 저도 세봤는데 1000마리까지 세는데 안 놓으면 와 진짜 안 오네라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자, 한번 볼까요?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건 너무 좋아서 라벤더 향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은 냄새 맡는 제가 건가요? 멜라토닌을 어쨌든 이게 비판했는데 낮 유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라벤더도 해야겠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전 라벤더 향이 너무 좋거든요. 라벤더. 지금 저는 제가 라벤더를 생각하기만 해도 좋아요. 그 정도로 저는 라벤더 향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자, 라벤더가 이거 이제 이거 최근에 나온 거예요. 잠을 인핸싱이나 하니까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증가시키는 거 있어. 628명을 했는데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줬어요. 라벤더 향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하지만 여기 하우에버가 나오죠. 좀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긴 하다. 사실 라벤더의 이 실험 대조군 거 메타 분석을 했는데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모았는데 대상자가 628명밖에 안 돼요. 10년 연구가 628명이요. 그러니까 연구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 라벤더의 효과에 대한.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뭐만 슉 하면 슉 꿀잠 자요. 그런 연구들도 대부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꿀잠 자는 민간 요법들 그런 향들
저는 라벤더는 속아도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저한테 잠을 오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라벤더, 네. 그러니까 라벤더가 들어가는 화장품, 네. 라벤더가 들어가는 바디 오일, 저희 라벤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걸 나의 잠에 부담을 주진 않는다. 대부분의 나오는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이 정도 수준을 넘지 않는다. 연구 결과가 매우 부족하고 그 부족한 연구 결과 하나를 끄집어내서 근거로 이렇게 연구가 돼 있습니다. 과학적입니다. 하면서 하는 거다. 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라벤더도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수면의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중에 많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무슨 허브 향 있잖아요. 그렇죠. 캐모마일 많잖아요. 잠을 다루게 하는 허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그건데요. 이건 뭐죠? 제가 요즘에 너무 이게 뭐냐면 네. 싱잉 볼이라고 노래하는 거울. 이거 그릇. 네. 우리 그러니까 뭐 징 이런 거랑 비슷한 둥 하는 거예요. 둥 하는 건데 저는 어디 가서 어디 지하철인가요? 지하철 어디 갔는데 무슨 어디 뭐 몽골적인지 아니면 티벳 분들이 막 공연을 하는데 뭐 피리도 불고 뭐 하는데 누가 붕 하는 소리에 제가 막 울리는 걸 느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댁에서 하고 계신가요? 이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싱잉볼이라는 그런 그 음악을 녹음해 놓은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네. 공짜를 써서 그냥 해가지고 작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이 싱잉볼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게 하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네. 미디움 주파수, 로우 프리퀀시 다 있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웅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주파수 로우 프리퀀시만 돼 있다. 이거는 오히려 연구 안 돼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248Hz의 로우 프리퀀시로 했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사자. 네. 이 싱잉볼이 갖고 있는 특징은 하이, 미디움, 로우,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포만감 있는 주파수의 소리를 갖고 있다. 얘가. 그래서 봤더니 봐요. 이것도 연구가 있군요. 이것도 메타 연구죠. 싱잉볼의 효과 어떻게 돼 있죠? 이 수면의 질을 증가시킨다고 돼 있네요. 증가시킨다고. 네. 그래요. 싱잉볼이 이런 의미에서 백색 소음 이런 것도 같은 게 있겠죠. 백색 소음도 실은 이렇게 뭐 그 여러 가지 만약 파도 소리, 빗소리, 뭐 낙엽 이렇게 해서 이 다양하게 우리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게 있다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요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것도 뭐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실험을 되게 했는데 우리 백색 소음, 그다음에 재즈, 뭐 클래식,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음악들 네. 중에 57명, 숫자는 작지만 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들려주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음악 중에서도 나는 클래식이 좋아. 나는 그래서 싱잉볼이 좋아. 취향이 있잖아요. 나의 취향, 내가 익숙한 것 들려주게 하면서 뭘 했냐? 펑셔널 MRI를 찍었어요. 저 이거 너무 좋았어. 이런 연구 이런 연구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나는 뭐 백색 소음들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재즈가 좋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일단 볼게요.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게 어떤 음향이냐에 따라 달랐어요. 타입 사실 뭐죠? 뭐 나는 메탈 들으면 잠 잘 와. 아니에요. 그러면 시끄러운 음악은 안 돼요. 펑셔널 MRI를 지금 내가 설령 헤비 메탈을 되게 좋아한다 하더라도 수면에는 방해돼요. 일단 그 카테고리의 노래는 좀 안 된다. 잔잔한 음악이에요. 타입에 따르면 잔잔한 거. 클래식도 막 꽝꽝꽝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아주
아주 잔잔한 거, 싱잉볼처럼 잔잔한 거, 우리 뭐 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잔잔한 거가 이게 활성화가 잘 됐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익숙한 거예요. 잔잔한 것 중에서도 익숙한 거, 내가 좋은 것.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서 익숙하고 내가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나를 잘 자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난 백색소음 파도인데 빗소리인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싱잉볼이 좋았어요. 싱잉볼도 이제 크리스탈볼보다는 저 금속성이 전 좋거든요. 아마 여기 실험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냈지만 이 실험을 가지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자면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타입이 잔잔한 거다. 헤비메탈 막 꽝꽝꽝 하는 건 안 된다. 잔잔한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유튜브를 들으며 자는 습관이 생겼는데, 근데 유튜브를 들으며 잘 때 주의할 게 여기에 빛은 무조건 방해하는 거죠. 네. 유튜브는 뒤집어 놓고 30cm 이상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귀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뭘 해야겠죠. 뭐 이어폰 이어폰이나, 끼고 예. 네. 이어폰도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 이어폰을 끼고 자면 네. 여기 있잖아요. 공기가 안 통하면 습할 때 중이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되게 저 그런 이어폰을 좀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잠잘 때 이거 우리 뭐죠? 다른 거 네. 다른 소음 안 들리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노이즈 캔슬링 말고 노이즈 캔슬하지 말고 공기 통하는, 그러니까 잠잘 때 이어폰 환기가 좀 잘 되는. 환기 잘 되는. 네. 그래서 저런 거 제가 맘 놓고 하게끔. 맞아요.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백색 소음기를 근데 스피커로 틀어놓으면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 멀리 떨어진 스피커로. 멀리 떨어뜨려놓고 스피커로 틀어놓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이런 습관을 들여도 괜찮을 거는, 전 그게 실험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냐면 어른한테 좋은 게 아이들한테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른을 안정시키는 게 아이에게도 안 좋을까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뭔가 어릴 때부터 이걸 들으면 이거에 좀 의존하는 성향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근데 의존이라는 건 뭐냐면, 네. 이게 없으면 못 자는, 그러니까 중독성이 생기는 건데, 네. 이게 그렇다고 중독성이 생기는 그렇진 않거든요. 해보면. 뭐 약 같은 게 그리고 아니니까. 클래식 음악, 싱잉볼이 중독성이 생긴다, 이런 말은 좀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지만 이게 갖고 있는 다양한 영역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습관은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에게 이런 습관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강한 성인을 하거나 아니면 불면증이 있는 환자에게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성인에게 좋은 게, 성인을 안정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건 있겠죠. 아빠 나 이거 그러면 신경 써요. 이러면 할 필요는 없겠죠. 소음으로 인식된다면. 아이가 저 아빠 좋은 것 같아. 파도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싱잉볼 징하는 거 약하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그거 괜찮고, 그 다음에 암막 커튼으로 침실을 완전히 무덤덤하게 깜깜하게 만드는 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암막 커튼은 사실 그런 비행기 승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낮에 어쩔 수 없이 자야 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암막 커튼, 태양을 가리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수면에 방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면의 대가가 한 30년 전에 쓴 책의 제목이 그거거든요. 잠을 잘 자려면 아침에 커튼을 다 젖혀라. 커튼을 젖혀놓고 자라. 아침 햇빛부터, 이른 새벽 햇빛부터 맞아라.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환 씨님께서 자기 전에 운동하면 피곤한데 잠이 잘 안 와서 저녁 정도면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것이 나의 혈관을 아주 말랑말랑하게 하잖아요. 네. 잘 돌게 하니까 좋은데, 이 운동은 뇌청소도 되는 거니까 좋은데, 다만
강도 높은 운동을 자기 전에 하면 방해돼요. 오히려 제가 깨는 강도 건가요? 높은 것은 스트레스를 주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 뭐든지 참아야 돼, 억지로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되게 싫거든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네. 참고 얼마 전에 그랬지만 왜 운동하다 마라톤 하다가 이제 더위에 마라톤 하다가 뭐 그 되게 안 좋은 사건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몸이 죽을 때 정도가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힘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저는 그런 사회가 돼. 힘들면 정말로 네가 너무너무 힘들면 그만둬. 참고 하지 마. 그런 문화가 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포기하지 마 이런 게 강요되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강요되는 마. 사회니까. 죽을 때까지 뭐 링거 투혼 이런 거. 링거 투혼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링거 투혼이란 말은 사라져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강도 높게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은 그 수면의 위생 7가지 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너무 강도 높으면 좀 안 좋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운동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MRI 보면은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싱잉볼이 좋아하기도 하고 잔잔하기 때문에 효과를 좀 네. 보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냐면 효과를 아까 그걸 말해주면 네. 시끄러운 음악이 아니라 잔잔한 음악이고요. 잔잔한 음악 중에서는 낯선 음악이 아니라 익숙한 음악. 익숙한 음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왜 익숙해요? 내가 좋아하니까 자주 들으니까 그렇죠, 익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잔한 음악, 내가 자주 들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저는 그게 현재 저에게는 싱잉볼이고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 중간에 저는 저의 귀 구조는 조금 약간 좀 특이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잠을 뒤척여서 자다 보면 이제 이어폰이 자동적으로 빠져요. 빠져서 저는 괜찮은데. 네. 근데 이어폰을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오랫동안 끼고 있으면 이게 공기가 안 통해서 귀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리고 좀 뭐냐면 계속 하루 종일 뭐 틀어놓는 게 뭐냐면 알람 타이머 있잖아요. 네. 1시간 정도만 자동으로 꺼지게 할 수 자동으로 있는. 이따 꺼지게 그런 거. 아무튼 이렇게 MRI까지 찍으면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분명히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것. 그러니까 이곳은 득이 될 수 있는 민간요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간요법 세 번째 추천하신 게 네, 싱잉볼인가요? 싱잉볼이고요. 싱잉볼에 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 잔잔한 소리이겠죠. 꼭 싱잉볼이 아니더라도. 싱잉볼이 네. 아니더라도 이거 지금 뭐냐면 MRI 찍어서 개인 차이가 있다니까. 저는 보니까 싱잉볼이 효과가 있었다고 느끼는 거 제가 싱잉볼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이고 네. 뭐 토끼 아빠님은 다른 게 좋으면 클래식이 좋을 수도 있고. 클래식이 좋을 수 있죠. 네. 근데 클래식 꽈가가 아니고 잔잔한 거예요. 잔잔한 거. 잔잔한 걸로 들으시면 된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네. 전 이거 하니까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왜 사람마다 다르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뇌의 반응이. 취향도 다르니까. 취향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고요. 3번이고요. 네. 진도 나와는. 그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 이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아침 햇빛을 10분 이상 봤다. 아침 햇빛을 그냥 10분 이상이 아니라 원래 계속 보면 볼수록 좋은 거거든요. 침대에서는 잠만 잤다. 그러니까 억지로 침대에 있지 않는다. 맞아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보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거는 블루라이트가 여기를 완전히 들고 가서 이걸 깨버리니까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왔다. 낮잠을 30분 이내로 자야 돼. 당연하죠. 낮잠은 지금은 자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강박이 좀 없이 네. 누워 있는. 요거 잠이 안 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제가 요즘 마주하는 불면증 환자들한테 대단히 강조하고 저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그 체면 있잖아요. 체면. 네. 지금 손가락이 되게 아픕니다. 저렴이다 그러면 이게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그래요. 사실 이게 physically induced pain,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꽉 꼬집어서 페인을 느끼게 할 때 뇌의 변화고요. 꼬집지 않았지만 체면으로 아픕니다 했을 때의 그러니까 펑셔널 브레인 MRI입니다.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죠. 신기하네요. 가짜 아니에요. 최면이어도 최면이어도 아픕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민감도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최면발이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최면발이 잘 안 받는 사람이 있지만 네. 최면발은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걸 나의 수면에도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최면사가 와서 지금 깊은 잠에 빠집니다.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여기 우리 박준표 홍준표. 네. 유명 정치인을 왜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소화됐네요. 우리 막 최면사를 이렇게 밤에 초대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 최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네. 셀프 최면인데 요 실험이 한 겁니다. 이 불면증에 대해서 최면과 셀프 최면의 효과를 했는데 실제로 효과는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 네. 대조군이 기다리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기다리는 것보다 실제 최면서가 지금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자, 스르르 감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나 지금 깊은 잠에 빠진다. 아유 졸려. 이렇게 셀프 최면이죠. 네. 둘 다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여기서 가짜 치료. 가짜 치료는 뭐냐면 이거 그러니까 슬립 이 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슬립 최면에 대해서 이런 유튜브까지 나와요. 43분만 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43분만 되면 완성된다는 건 뭐냐면 슬립에 대한 자기 최면의 교육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배우면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데.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최면 거는지. 네. 스스로 네. 그냥 뭐냐면 이 실험에서 가짜 치료야. 가짜 치료약이랑 구분이 안 됐어요. 그거는 뭐냐 가짜 치료약도 똑같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짜 치료약이 여기서 뭘 썼냐면 네. 최면 대신 연구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편안합니다. 이런 거예요. 암시나 깊은 잠에 든다는 내용은 없는데도 네. 암시나 깊은 잠에 든다는 그런 것과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뭘 강조드리고 싶으냐면 그냥 제가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자서 너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그냥 속으로 외워라. 속으로 그냥 소리 내. 괜찮아. 잠 못 자도 안 죽어. 괜찮아. 그다음에 뭐냐면 내가 잠 못 잔 게 하루 이틀이야? 그쵸. 오늘 못 잔다고 내일 뭐 되겠어? 됐어. 그냥 이렇게 잠 못 자도 괜찮아.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나 잠 못 자도 괜찮아. 이 말씀 드리고요. 좀 잘 잤으면 잠 잘 들 거야. 잘 들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제일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잠을 자야 된다는 이게 나에게 압박감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을 자는데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게 압박감이에요. 압박감. 긴장감. 네.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잠 못 자도 괜찮아. 이거고요. 그게 숙달이 되면 그냥 뭐냐면 나 깊은 잠에 빠진다. 스스로 하는 거야. 계속 아주 차분하게 한 10번 정도 하다 보면 제가 잠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압박감이 되잖아요. 하지 마세요. 한 10번 정도 했는데 안 자면 그냥 냅두고 다시 원래대로 괜찮아. 요거 있죠. 요거. 네. 요거 잠이 안 와도 괜찮아.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 이게 이 스스로 자가 최면의 그 방식과 다르지 않다. 자가 최면에 쓰였던 그 샴이라고 하는데 대조군 치료와 다르지 않았다.가 도움받을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하고 있고 저에게 찾아오는 불면증 환자에게 제일 먼저 하는 거 괜찮다고 다독여줘라. 잠 못 잔다고 괜찮다고 그냥. 그 다음에 또 하나 잠을 일어난 다음에는 잘 잤다고 좀 못 잤어요. 막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도 이 정도 잤으면 수고했어. 나 위로해 주는 거. 요것도 연구 논문에 있습니다. 잠 못 잤는데도 스스로에게 잘 잤어. 그래 조금 잠겨 어디야 고생했어. 네. 잠 못 자는데도 이 정도 고생. 이거 되게 중요하다. 내가 나를 스스로 토닥여 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자가 최면 이렇게 거창한 말 쓰지 말고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창한 말 싫어하는데 나를 토닥여 줘라. 너 잠 못 자도 괜찮아. 계속 나를 안심시켜 줘라. 그리고 자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뭐 비몽사몽했 괜찮아. 너 그래도 오늘 하루 잘 생활할 수 있을 거야. 너 어제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누워 있었어. 이렇게 해줘라 하는 거고요.
또 질문이 오니까. 네. 딤두님 질문인데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화면 야간 모드로 해놓으면 밤늦게까지 폰을 봐도 지장이 전혀 없나요? 아니죠. 밤늦게까지 어쨌든 잠을 주무셔야죠. 그렇죠. 물론 차단 안경을 쓰는 게 차단 안경을 쓰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네. 밤늦게까지 폰을 봐도 수면에 전혀 지장이 없진 않죠. 아니죠. 그게 깨져버립니다. 나의 유도 과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왔을 때 유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면 그 유도가 안 되니까 깨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폰으로 재밌는 거 보다만 계속 각성 상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는 뭐냐면 그 우리가 특히 쇼츠라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내가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볼 수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미세한 나의 집중력을 요하지 않는 저는 뭐냐면 정말 잠 안 올 때 영화책 보면 바로 잠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우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뇌를 좀 피곤하게 하는 것. 그런데 쇼츠처럼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도 그냥 그거를 아주 연명하듯이 이어가게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가장 안 좋은 게 연명하듯 바라볼 수 있는 쇼츠구나. 차라리 그때 넷플릭스 있죠. 풀타임 버전의 영화를 보면 잠을 잘 수는 있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쇼츠로 이렇게 간당간당 연명하게 하는 게 제일 안 좋고요. 저는 맞아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지장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두 폰 번 사용 자체가 좀 네. 지장이 있다. 마음도 부자님이 속옷만 입고 자거나 나체로 자면은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좀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유럽에서 실험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 실험 있어요? 이거 조동차 내가지고 네. 숙면 불면의 밤 이렇게 시리즈 하면 이게 소개가 돼 있는데 나의 중심 체온 온도하고 비슷할 때 가장 잘 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더울 때는 좀 시원하게 하지만 체온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좀 덮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덥더라도 내가 다 벗고 자더라도 주변에 이불 같은 게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잠이 들면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 중심 체온보다 더 떨어지면 오히려 각성이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인면하는 과정에서 더울 때 중심 온도 체온 정도로 낮아지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면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다시 각성으로 될 수 있으니 좋지 않다. 실험이 잘 돼 있다. 여름철에 조금 인면할 때 네.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인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반드시 옆에 가벼운 이불을 옆에 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추위를 느낄 때 내가 그냥 슬며시 덮을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칼립투스님이 더워서 새벽 4시 30분경에 산으로 인터벌 운동 다니는데 50분 정도 운동하고 씻고 간단히 챙겨 먹고 7시까지 살짝 이런 낮잠을 자는데 이 낮잠도 안 되나? 아니에요. 이거 낮잠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유칼립투스님의 전체 네. 삶을 제가 들여다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2번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예를 들면 이 패턴을 하는데도 새벽 4시 30분이면 한 10시, 11시 정도에 늘 주무신다. 이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네. 패턴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패턴이 있으면 10시, 11시면 하루에 10시면 6시간 반 정도 주무시는 거니까 10시에 주무시는 습관이 고정화되어 있다. 이 패턴을 하면 그럼 좋죠. 전혀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 12시, 1시에 주무시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한다. 이 패턴이면 전 좀 교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지금 뭐냐면 모든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네. 모든 낮잠은 밤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마음도 부자님이 요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평일에 안 자고 주말에 몰아자는 것 네. 요게 좀 효과가 있는지. 네, 이것도 제가 뉴스에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효과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슬립 그러니까 수면 빚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주중에 못 잤던 잠을 그러면 주말에라도 자는 게 좋으냐? 자는 게 좋아요. 네. 잠은 어쨌든 자는 게 좋아요. 졸릴 때는 무조건 자는 게 좋아요. 그런데 주말에 너무 많이 자면 월요일에 잠을 못 자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주말에 몰아자기를 하긴 하는데 주중에 방해를 안 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연구된 게 평소 내가 잠자는 시간보다 2시간을 넘지 말자.
아무리 내가, 길게 자도. 네. 내가 평소에 6시간 반을 잤어요. 네. 그러면 8시간 반까지만 자자. 어. 그때 막 10시간, 11시간 자는 건 그 다음날에 지장을 주더라. 알람 맞춰서 깨워놔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내가 평소 일어나는 시간에 2시간을 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평소 7시에 일어났으면 9시까지만 자자. 그럼 더 자고 싶죠. 그렇죠. 예를 들면 딱 그 순간만 따지면 그 토요일, 일요일만 따지면 더 자는 게 무조건 나아요. 난데 더 그렇게 많이 자버리면 월요일날 또 수면 패턴이 일그러지니까. 네, 평소 수면 그래서 패턴이. 이게 잠은 우리가 계속 자야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말 몰아자기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월요일날 나의 규칙적인 잠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가 좋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여러 실험을 통해서 한 게 평소 자는 시간보다 2시간을 넘지 않게,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2시간을 넘지 않게 주말에 몰아자자. 이겁니다. 그렇게 자게 되면 좀 패턴이 좀 망가지는 네, 게 있는 덜 거죠? 망가지더라.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거 뭐냐면 뭐, 호흡이죠. 호흡. 호흡. 호흡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근을 많이 움직이는 호흡이 네. 우리 뇌 청소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맞습니다. 말씀드렸죠.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흡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뭐 인터넷에 4785 무슨 호흡 무슨 호흡 478 무슨 호흡 맞아요. 있는데 연구는 그냥 느리고 편안하게 숨 쉬는 건 도움이 됩니다. 예, 나오죠? 슬로우 브리스 인프리스 숨 쉬는 거가 어때요? 이 수면의 듀레이션, 시간과 퀄리티 모두 향상된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은 뭐냐면 이게 28일에서 30일 정도의 사람들을 갖고 이 테스트를 해서 주관적 설문지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실제로 EEG와 이런 걸 해보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연구들이 많은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실험은 28일에서 30일 정도 한 다음에 물어놓는데 그 EEG는 달랑 하루 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정도 한 것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다. 분명히 느리게 숨 쉬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EEG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반박하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숨 쉬는 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씀드린 거 우리가 이제 아무리 민간요법 무슨 수면 위생 하더라도 코골이가 있으면 기도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제가 불면증 환자 중에서 이렇게 해보면 정말로 약을 되게 많이 드시고 계신데 이렇게 수면 설문조사를 검사를 해보면 그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척도 검사를. 그러면 코골이가 대부분 있으세요. 수면다운 검사 같은 거. 그러니까 수면다운 검사를 먼저 하셔야죠. 네. 약을 많이 드시기 전에.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코골이가 있으면 숨을 쉬는 게 이게 안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 나와요. 그렇죠. 돌아 나와. 호흡이 안 되죠. 맞습니다. 새벽에 잠 깼을 때 천천히 길게 숨 쉬는 호흡법. 천천히 길게 이렇게 10초 정도 걸리게 하나 둘. 그러니까 뭐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천천히 길게 쉬면 한 번에 10초가 넘어요. 그래서 1분에 5, 6회 정도거든요. 이 정도 천천히 쉬시는 거 효과가 있다. 10분, 5분 효과가 네. 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민간요법 여러 가지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코에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코골이나 뭐 수면무호흡 같은. 그렇죠. 네. 수면무호흡은 이제 코골이가 심해진 게 수면무호흡인데 이겁니다. 이거 반드시 먼저 그러니까 이거를 수면무호흡 코골이를 그냥 두고 여러 가지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 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예, 그거는 많은 설명을 들으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자, 우리의 멜라토닌은 이 세로토닌이 활성화됐을 때 활성화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낮을 아주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 아침부터 충분한 햇빛에 노출돼야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세로토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운동하고 네. 즐겁게 마음을 먹고
그래야 또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죠.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아직 죽어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밤도 예전에는 우리가 잠을 밤의 문제로만 신경 썼던 적이 있어요. 독립적으로 그냥 아니다. 떼서 절대로 아니다. 밤은 낮의 연장선이고 연결돼 있다. 낮도 충분히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낮에 스트레스 받고 뭐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나를 정말로 비워내면서 잘 살아야 된다. 멘탈 그러니까 관리 두 가지 잘하면서. 원칙. 우리가 이런 민간요법의 득실 따지기 전에 어쨌든 민간요법이니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게 이제 강력한 근거 수준은 아니지만 조동찬이 해본 것 중에 이렇게 해봤더니 좋았고 조동찬이 해보진 않았지만 비슷한 것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는 점검하고 하루에 낮 동안의 삶도 아주 잘 살아야 된다. 활기차게. 그러는 것이 밤의 수면이 얘기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면제라는 건 밤에만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졸피뎀도 수면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면제로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개념은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그냥 단기적으로 네. 약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지. 결국 불면증은 사실 이거거든요. 딱 두 가지인데 이렇게 수면 무호흡 이게 해부학적인 구조를 고치고 나의 삶을 덜 스트레스 받게 사는 게 사실은 불면증의 그냥 최종 목표야. 그러니까 나의 삶이 좋아지지 않고서 불면증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면 좀 자연스럽게 그렇죠. 해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실 꼼수들 우리 지금 다시 살펴보면 네. 멜라토닌 꼼수지만 사실 아니었고요. 다시 정리할까요? 라벤더 너무 좋지만 이것도 정답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라벤더 향 뗄 것 없으니까 저는 계속 하려고요. 그렇죠. 뭐 저는. 손해볼 것도 없는데요. 근데 뭐. 근데 하지만 이런 거 네. 저 이거 싱잉 사실 보울링,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분은 백색소음, 어떤 분은 파도 이런 것들 괜찮다. 이렇게 풍부하게 어떤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이런 음악들은 분명히 나의 도움을 주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 취향이 그래서 또 시끄러운 음악 말고 잔잔한 음악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자. 다만 이 귀 건강, 이어폰을 노이즈 캔슬링은 귀 건강을 나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해결하면서 네. 그런 부분 하자. 뭐 골전도 이어폰 같은 거 쓰는 건 어떨까? 근데 그게 음질이 조금 안 좋다. 뭐 그렇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이게 좀 이어폰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잘 때 불편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잘 때 불편하면 없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고. 근데 질문이 하나 왔네요. 요거 정말 저도 좋아하는데 여름철에 방 온도를 완전 낮게 하고 이불을 푹 덮고 자는 게 도움이 될까요? 질문 좋습니다. 이거 기분 진짜 좋거든요. 부럽죠. 네. 아니 온도를 완전 낮게 하는 건 에어컨 전기세를 펑펑 쓰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완전히 하면서 이불 덮게 자면 그런 효과를 뭐 하는 거죠. 사실 네. 전기세의 부담만 없으시는 분이라면 저는 뭐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때 더운 방 안의 온도를 나의 심부 온도라고 맞추고 그다음에 습도 내 없애고. 온도가 떨어졌을 심부 온도가 떨어졌을 때 다시 이불을 덮어서 하는 네. 거 부럽죠. 너무 이게 정말 좋아요. 부럽죠. 네. 그리고 계속 설명드리면 네. 정리하면 여기서는 잠이 안 와도 괜찮다는 생각. 이렇게 나를 토닥토닥 해주자 하는 거고요. 스스로 압박 안 하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느리게 호흡한다는 것, 천천히 호흡한다는 것,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 그리고 코골이 문제가 아닌지 제일 먼저 생각하고 나의 낮부터 잘 살자. 낮부터 잘 사는 게 결국 잠을 잘 자는 최종 목표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서도 꼭 민간요법이 아니라 정말 의학적인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민간요법이지만 제가 네.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가이드라인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간요법을 했고요. 유칼립투스 토닥토닥 좋아요. 그렇죠. 저는 뭐냐면 내가 나를 위로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길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된다. 네. 나를 가장 존중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가장 첫째가 나여야 된다. 그래서 잠에서도 늘 그렇다. 나를 토닥토닥 해주자. 그래서 그렇게 압박하지 않고 토닥토닥 그리고 해주는 게 여유가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토닥토닥 해주자. 잘했어. 괜찮아. 나누는 거죠. 괜찮아. 그리고 너무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마. 너무 온몸을 죽기 살기로 하지 마. 포기해. 안 되는 거 하지 마. 안 되는 거 하지 마. 죽기 살기로 하지 마. 제발 죽기 살기로 하지 마. 제발 저는 그거 싫어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 싫어요. 요즘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공하려면 목숨 걸고 해도 부족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럴 때가 있긴 하겠죠. 네. 일단 저도 보면 젊었을 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들이 없진 않았는데 네. 저는 제가 생존했던 이유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죽을 뻔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우리 다 목숨 걸고 살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이상 목숨 걸고 뭘 해봤자 뭐 되겠어요? 이번 생 이미 그냥 네.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자신에게 수고했다. 이렇게 뭐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 것 그런 게 자기 체면이라는 무슨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불면증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입면하는데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저 오늘 좀 싱잉볼 요게 좀 흥미로워서 요걸 한번 소리 들어보면서 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박준표 PD처럼 젊은 분한테는 영어책 한 권을 딱 아직도 저는 100%였어요. 제가 그때는 영어책 이런 게 따가도 누워서 이렇게 딱 보도 저 요즘에 유튜브로 막 다큐멘터리 과학 그런 거 틀어놓고 자는데 좀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오늘 조동찬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 시도해보고 시청자분들도 오늘 방법들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받을까요? 요거 마지막으로 김밥채구님이 나이가 들면서 새벽잠이 없어지고 일찍 깨는 걸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방치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노인성 불면증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일단은 노인성 불면증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이 들어서 새벽에 일찍 깨는 거는 그냥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 봐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걸 불면증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이것 때문에 나의 낮 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질병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에 지장을 주면 문제다. 그러니까 김밥 최고님께서 하시는 일에 지장을 받을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더 자시려는 노력을 좀 하긴 해야 돼요. 방금의 민간요법들을 풀리 활용하시고 아니면 다른 거라도 더 활용하시더라도. 그런데 예전보다는 새벽에 좀 일찍 깨지만 일찍 잠들고 그리고 낮에 뭐 내가 하는 일에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러면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노화라는 건 뭐냐면 전 노화가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뭐냐면 우리가 마땅한 치매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정말로 질병으로 봐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뭐 어떤 치매 예방법, 치매 치료 뭐 이런 것을 권유하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좀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하려고 하는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아. 사실 우리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법들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라. 나의 일상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나도 별로 그냥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주무시는 방법을. 근데 새벽에 이런 경우에는 새벽에 시간을 어떻게 억지로 끌기는 어려우니까 자는 시간을 조절하는 편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일찍 잠드시는 것. 만약 불편하시다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김밥최고님은 일상에 좀 지장이 있으실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좀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동찬 교수님과 함께 여러 좀 민간 요법이면서도 어느 정도 의학적인 이런 수면 요법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법들 함께 실천해 보시고 많이 다들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